하고 아픈 구석을 꾹 찔러 보았다. 기천은 의외로 동혁의 말씨가 부드러운데 안심이 되는 듯 이 사람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내내그려. 난 백죄 꿈도 안 꾼 일을 건배랑 몇몇이 누차 찾아와 서 벼락 감투를 씌우대그려. 자네네 일까지 덧붙이기로 해달라니 젊은 사람들이 떠맡기는 걸 이제 와서 맞아는 수도 없고 그래서 자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만나려던 찬데 참 마침 잘 왔네. 하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뾰족한 발끝을 달달달 까분다. 그야 인망으로 되는 일이니까요. 진작 이를 봐줍시사고 여쭙질 못한 게 저희들의 불찰이지요. 그 말에 기천은 몸을 발딱 일으키며 가만히 있게 우리 오늘 같은 날이야 한 잔 따뜻이 마시면서 얘기를 허세. 하고 요릿집에서 하던 버릇인지 안으로 대고 손뼉을 딱딱 친다. 전일과 똑같은 대중의 술상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은 어랑과 육포 조각까지 곁들여 내온 것을 보니 특별 대우를 하는 모양이다. 여보게 오늘은 한 잔 들게. 사람이 너무 고집이 새도 못 쓰느니 하고 권하는 대로 그럼 나 먹는 대로 잡수실 테지요. 하고 동혁은 커다란 주발 뚜껑으로 밥풀이 동동 뜬 노란 전국을 주르르 따랐다. 자 먼저 한 잔 드시지요. 이 사람 공복인데 취하면 어떡하나. 요새 연일 과음을 해서 하면서도 기천은 동혁이가 먹는다는 바람에 숨도 아니 쉬고 쪽 들이켰다. 이번은 동혁이가 불갑을 마셔야 할 차례다. 동혁은 이거 정말 파괴를 하는군요. 하고 주발 뚜껑이 찰찰 넘치도록 받아 놓았다. 동혁은 원체 주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등농림의 축구부의 주장으로 시합에 우승하던 때에는 응원대장이 권하는 대로 정종을 2대 가량이나 냉수 마시듯 하고도 끄떡도 아니 하던 사람이다. 어서 들게. 네, 천천히 들지요. 그러나 이만 일로 여러 회원과 함께 오늘날까지 굳게 지켜 오던 약속을 깨뜨릴 수도 없고 그 잔을 내지 않을 수도 없어서 얼음얼음하고 안주만 짚는 채 하는데 안에서 계집애가 나오더니 아씨가 잠깐 들어옵시래요. 한다. 기천은 왜? 하고 일어서며 이 사람 어서 들게 하고 마시는 것을 감시하려고 한다. 동혁은 술잔을 들었다. 돌아앉으며 단숨에 벌떡벌떡 들이켜는 것을 보고야 기천은 어지간하군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저녁상을 내보낼까 물어보려고 불러들이는 눈치다. 동혁은 싱긋 웃으며 술잔을 입에서 떼는데 술은 그대로 있다. 능청스럽게 소매로 입을 가리고 들이마시는 신용만 내어 보인 것이다. 그 술을 얼른 주전자에다 도로 따르고 이번에도 안주를 드는 체하고 있는데 기천은 벌써 얼굴이 술 기운이 돌아 가지고 나온다. 동혁은 무슨 술이 이렇게 주놉니까? 벌써 창자 속까지 찌르르한데요. 하고 진저리를 치는 흉내를 낸다. 기고도 계시고 해서 가양으로 조금 빚어넣은 모양인데 품주는 못 돼도 그저 먹을 만어이. 이번엔 주인 어른께서 드셔야지요. 이거 과한걸. 못 먹는 저도 먹었는데요. 참 제가 술 먹은 걸 회원들이 알아선 안 됩니다. 그야 염려 말게. 내가 밀주에 먹는 소문이나 내지 말게. 겁날 건 없네만. 하고 기천은 핫하하 하고 간드러지게 웃으며 잔을 들더니 엄지손가락을 제친다. 이왕이면 곱빼기로 한 잔 더 허시지요. 저도 따로 먹을 테니. 동혁은 석 잔째 가득히 따라 올렸다. 아니 자네 사람을 잡으려나? 이렇게 폭배를 허군 견디는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도 어디 누가 못 빼기나 보자 는 듯이 상을 찌푸리고 꼴딱꼴딱 마셔 넘긴다. 동혁은 기천의 목줄띠에 내민 뼈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어떡하나 하면서도 그 술잔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어서 들게 들어. 입에 안 댔으면 모르거니와 사내 대장부가 그만 술이야 사양에 쓰겠나.
독촉이 성화 같다나. 기천은 벌써 말이 어눌해지도록 취했다. 이건 너무 벅차서. 하고 동혁은 이런 때 누가 오지나 않나. 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마침 밖에서 잔기침 소리가 나더니 날이께 여춥니다. 큰덕미 선인이 들어왔는데쇼. 내일 아침에 뱃짐을 내시느냐고 합니다. 하는 것은 머슴의 목소리다. 기천은 뱃놈이 들어왔어? 하더니 자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텐마루로 나간다. 그 틈에 주전자 뚜껑은 또 소리 없이 열렸다. 기천이가 별을 실릴 분별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혁은 어이구 벌써 가슴이 다 두근두근하는 걸요. 하고 가슴에다 손을 대며 금방 술을 마시고 난 것처럼 알코올 기운을 내뿜는 듯이 후 하면서 술잔을 주인의 앞에다 놓았다. 남포에 불을 켜는데 밥상이 나왔다. 반주가 또 한 주전자나 묵직하게 나오고 어느 틈에 닭을 다 볶아서 주인과 겸상을 하였다. 기천이가 상놈하고 겸상을 해보기는 생후 처음이리라. 아무리 요새 세상이기로 볼 건 봐야지. 우리네 허구야 원판씨가 다르니까. 하고 남의 집 잔치 같은 데를 가서도 자리를 골라 앉는 사람으로는 크게 용단을 내었고 실로 융숭한 대접이다. 동혁은 놈이 발이 제려서 하면서도 전 저녁을 먹고 왔지만 세 잔 갱작이라는데 자 이번엔 반주로 한 잔 더 드시지요. 하고 이번에는 공기에다 가득히 따라서 권하니까 이거 잔에 협잡을 했네 그려. 그저 끄떡없는 게 수상쩍은걸. 하면서도 기천은 이놈증이 대단한 사람이라 인제는 술이 술을 끌어들여서 동혁이가 받아든 술은 제 눈앞에서 한 방울도 아니 남기고 주전자에다가 짓는 것을 멀거니 보면서도 과한 걸 과해 해가며 연거푸 마신다. 그만하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일 만치나 거나해졌다. 참 이렇게 술에 고기해 주셔서 잘 먹습니다만 특청 하나 할 게 있어서 왔는데 들어주시겠어요? 그제야 동혁은 취한 체하면서 본론을 끄집어냈다. 기천은 몽롱한 눈을 댈 수 있는 대로 크게 뜨고 상대자를 보더니 다 붙은 고개를 내밀며 귓속말이나 들으려는 듯이 무슨 특청? 왜 아신 일이 있나? 하고 귀를 갖다가 뗀다. 특청이라면 을에 돈을 취해 달라는 줄 알고 취중에도 너도 그의 나한테 아신 소리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듯이 연거푸 왜 돈이 소용이 되나? 하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은근히 묻는다. 돈이 소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러 왔어요. 빚을 갚으러 오답게? 자네가 언제 내 돈을 썼던가? 전댁의 돈을 다 갚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맡아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라니 누구누구 말인가? 이번에 주인 어른께서 새로 회장이 되신 우리 농회의 회원들이 진 빚인데요. 저희들은 와 뵙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제게다 맡겨서 심부름을 온 셈입니다. 자네도 호사객일세 그려. 덜어들 썼지만 몇 푼 된다고. 하도 오래돼서 나도 잊어버렸는걸. 하면서도 기천은 너희들이 무슨 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갚는다느냐. 는 듯이 고개를 까뜩까뜩하면서 따개질을 하듯이 동혁의 눈치를 살핀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적어 두신 게 있을 테니 좀 꺼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듣자 기천은 딴전을 부리듯 여보게 우리 그런 얘긴 뒀다 허세. 술이 취해서 지금 옹성망성한데 하고 고리대 금업자는 살금살금 꽁무니를 뺀다. 동혁은 버쩍 다가앉으며 아니올시다. 일이 좀 급한데요. 참 술김에 비밀이 여쭙는 말씀이지만 주인 어른께서 우리 회의 회장이 되신 데 대해서 불평을 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줄은 짐작하시겠지요. 그 중에 몇몇은 혈기가 대단해서 제 손으로는 꺾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후하게 인심을 써주셔야 과격한 행동거정 하려고 벼르는 청년들을 어떻게 주물러 볼 수가 있겠어요.
사세가 매우 급하길래 이렇게 찾아뵙고 무사히 타첩을 허시도록 하는 게니 나중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하시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점잖으신 처지에 혹시 길거리에서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단단히 창피를 당하시면 그 모양이 됐습니까? 하고 타이르듯 하니까 기천은 아니 자네가 날 위협을 하는 셈인가? 하며 빨끈하고 샌다. 동혁은 정색을 하며 온 천만의 위협이라뇨.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무슨 일이 생기던 저버턴 발을 뺄 터니 맘대로 해보세요. 하고 정말 슬그머니 흘러매었다. 기천은 상을 물리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숨이 가쁜 듯 벽에가 기대어 새근새근하며 한참이나 대물뿌리만 잘강잘강 씹다가 그야 오스맨말 일세만 내 귀에도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네. 저희들이 날 어쩌기야 하겠나만 아닌 게 아니라 모두 마구 뚫은 창군역 같아서 걱정일세. 나 없는 새 회관 문짝을 걷어차서 떼어놨다니 온 그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있나. 허나 자네 같은 체면도 알고 지각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좁도록 무마를 시켜줄 줄 믿네. 하고 금세 한풀이 꺾인다. 그러니까 뒤길은 제게다만 맡겨주시고 그 대신 제 말씀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동혁은 바짝 들러붙었다. 제 아무리 깐죽깐죽한 사람이라도 술이 잔뜩 취한 데다가 말을 아니 들으면 당장에 저를 엎어 누를 듯한 형세를 보이는 동혁의 위품에는 한 손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신변의 위험을 모면하려는 것뿐 아니라 저 딴에는 술기운에 마음이 커져서 어디서 돈들이 생겨서 한몫 갚는다는 건가? 하며 머리맡의 문갑을 열고 극비밀로 넣어둔 치부책을 꺼내는데 열쇠가 제 구멍을 찾지 못할 만치나 수전증이 나서 이 구멍 저 구멍 허투루 꽂다가 열었다. 동혁은 그 돈이 3, 4년 동안이나 죽을 애를 써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서류를 꺼내서 채권자가 적어둔 것과 차용 증서를 일일이 대조를 해서 금액을 맞춰 본 뒤에 수건에 꼭꼭 싸서 허리에 차고 온 지전 뭉치를 꺼내더니 자, 세보시지요. 하고 밀어놓는다. 기천의 눈은 버원해졌다. 담배진이 노랗게 앉은 손가락에 침치를 해가며 지전을 세어보더니 이걸로야 빠듯이 본전밖에 안 되네 그려? 하고 변색을 한다. 동혁은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위험있게 기천을 똑바로 쏘아보며 아니 그럼 오픈변으로 놓은 걸 별리까지 다 받으실 줄 아셨던가요? 법정 이자도 2푼 5리밖에 아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패를 봐줍시사고 제가 일부러 온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내겠다고 버티면 어떡하실 탭니까? 그 여러 사람을 걸어 재판을 하려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따져보면 아시겠지요? 하고 무릎이 마주 닿도록 더 부쩍 다가앉는다. 기천은 바위덩이만한 사람에게 짓눌릴 것 같아서 저놈이 여차직하면 날 한 구석에다 몰아넣고 목줄띠라도 조르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는 겁이 났다. 그러면서도 여보게 내가 자선사업으로 돈놀이를 하는 줄 알았나? 인제 와서 1,000원 돈에 가까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말라는 거야 될 뻔이나 헌수작인가? 하고 실토를 하면서 앙버틴다. 동혁은 그 말에 정말로 흥분이 되어서 아, 그래 회장 체면에 앞으로도 고리대금을 해자실 탭니까? 그만큼 긁어모았으면 흡족. 허지 죽지 못해 사는 회원들의 고열까지 긁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까요? 그 돈인즉슨 조합에 근저당을 해놓고 한 푼도 못 되는 별리로 얻어다가 5푼씩 심으면 장변까지 놓은 게 아닙니까? 하고 목소리를 버럭 높이며 목침을 들어 장판 바닥이 움쑥 들어가도록 탁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기천의 가슴도 쿵 하고 울렸다. 그래도 기천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노랑 수염만 배틀어 올리면서 꽁꽁하고 안간힘을 쓰더니 최후로 용기를 내어 발악한 듯 난 할 수 없네 하고 똑 잡아댄다. 기한을 몇 번만 넘기면 채무자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놈아
이목을 베고 제칠놈 같으니라고. 외손시야에 불알을 놓고는 베겨도 내 돈을 먹군 못 베길라 하고 진땀이 나도록 기름을 짜던 솜씨라. 아무리 동혁의 앞이라도 돈에 들어서만은 저희 본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할 수 없을까요? 동혁의 얼굴이 빨개졌다. 시근거리는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두 번 말할 게 있나? 할 수 없으니깐 할 수 없다는 게지. 그 말을 듣자 동혁은 그럼 나 역시 할 수 없쇠다. 우격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요. 하고 기천의 앞에 내놓았던 지전 뭉치를 도로 집어 꼭꼭 싸서 허리춤에다 차며 하지만 이 돈은 조련이 받지 못할 줄 아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책임을 질 수도 없고요. 하고 목침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섰다. 동혁이가 장지를 탁 닫고 나갈 때까지 기천은 달싹도 아니 하고 앉았다. 신발 소리가 어둑침침한 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을 듣고야 발딱 일어나서 여게 날 좀 보게 하고 쫓아나갔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동혁의 말따나 까딱하면 본전도 건지기가 어렵고 두고두고 녹여서 받는데도 여간 힘이 들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김한희에게 500원이나 급전을 도적 맞아서 그 벌충을 대야만 되게 된 형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동혁이가 감정이 잔뜩 난 회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밤중에 습격이라도 할 것 같아서 미상불 겁이 났던 것이다. 왜 그러세요? 동혁의 대답은 매우 퉁명스럽다. 일이 잠깐만 들어오게. 들어감 뭘 허나요? 글쎄 잠깐만 들어와. 이 사람 왜 그렇게 변통수가 없나? 동혁은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 들어갔다. 그거 일이 내게. 오입해 없앤 셈만 치지. 하고 기천은 손을 벌린다. 동혁은 그럼 그 차용 증서 모아둔 걸 이리 주시지요. 하고 돈과 차용 증서를 바꾸어 들었다. 그러고는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 매사는 부려튼튼이라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받았다는 표를 하나 써주시지요. 해서 빚 갚은 증서를 씌우고 도장까지 찍게 하였다. 동혁은 그제야 수십 장이나 되는 인찰지를 구겨 쥐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재떨이 위의 성냥을 집어 확 그어대었다. 이별. 그 뒤로 회원들은 물론 동네의 인심은 동혁에게로 쏠렸다. 젊은 사람들의 일에 쫓아다니며 회방까지는 놀지 않아도 저 녀석들은 처먹고 할 짓들이 없어서 밤낮 몰려만 댕기는 게요. 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던 노인네까지도 미상불 이번에 동혁이가 어려운 일 했느니 아무렴 여부 지사가 있나. 우리네 수루야 어림도 없지. 원감생심 별일을 한 푼도 아니 물다니. 하고 동혁의 칭송이 놀라웠다. 너무나 고마워서 동혁을 찾아와서 울면서 치사를 하는 부용도 있는데 그 통에 박첨지는 아들 대신으로 연거푸 사나흘씩이나 끌려다니며 막걸리를 얻어먹고 배탈이 다 났다. 동혁은 자 빚들은 다 갚았으니까 알던 이 빠진 것보담 더 시원하지만 이젠 어떻게 전답을 떨 어지지 않고 지어먹을 도리를 차려야 샘들을 펴고 살아보지 하고 제2단책을 생각하기에 꼴몰하였다. 그러다가 급 허다고 우물을 들고 마시나 천천히 황소 걸음으로 하고 저 자신과 의논을 해가면서 회원들의 생활이 짧은 시일에 윤택해지지는 못하나마 다시 빚은 얻지 않을 만치 생계를 독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말리라 하였다. 농지령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대야 결국은 지주들의 맘대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니까 어떻게 강도사 집뿐 아니라 다른 지주들까지도 한 10개년 동안만 도지로 논을 내놓게만 들었으면 힘껏 계량식으로 농사를 지어 그 수입으로 땅 맞이기식이나 장만을 하게 될 텐데 하고 꿍꿍이샘을 치고 있는 중이다. 회원들의 돈은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도 60여 원이나 남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새로이 소비조합을 만들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형의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화는 다른 반대파의 회원들보다도 불평이 많았다.
워낙 저만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부영의 탓을 하는 터에 제 말따나 형 때문에 장가도 들지 못해서 그런지 계모 손에 자라난 아이 모양으로 자격지심이 여간 대단하지가 않다. 이번 일만 해도 성님도 물렁 팥죽이지 그깟 녀석을 요정을 내버리지 못한단 말요. 겨우 별리 안 받은 게 감지덕지에서 우리 회의 회장이란 명색을 준단 말요. 난 나 혼자라도 나와 버릴 테요. 그아 니 꼼꼴을 안 보면 고만이지 하고 투덜댄다. 그러면 동혁은 내 형은 창피하거나 안 입고 온 줄을 몰라서 죽치고 있는 줄 아니?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얻는 법이란다. 하고 섣불리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타이르건만 그래도 아우는 흥 어느 때고 두고 보구려. 내 손으로 회관을 부숴버리고 말 테니 하고 입술을 깨물며 벼른다. 글쎄 얘야 지금 회관을 쓰고 못 쓰는 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니깐 그러는구나. 언제든지 우리 손으로 다시 들어오게 허구야 말걸. 왜 그렇게 성미가 급하냐 하면서도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형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조기에는 여전히 하나 회관은 커다란 자물쇠를 채운 채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쓰지를 않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천이가 여러 번 열라고 명령을 하였어도 동화와 갑산이가 쇳대를 감추고는 서로 밀고 내놓지를 않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에 동화야 인제 그만 쇳대를 내놔라. 이렇게 캥기고 있다가는 필경 기천이가 남의 힘을 빌려서까지 강제로 열기가 쉬우니 그때도 너희들이 안 내놓고 백일 테냐. 무슨 회든지 우리끼리 합심만 하면 또다시 만들어질걸. 하고 순순히 타일러도 동화는 아 어느 놈이 우리가 지은 회관을 강제로 열어요? 난 그럴 때만 기다리고 있겠수. 하고 끝끝내 형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학도 새 집에서 못하고 전처럼 남의 머슴 사랑을 빌려가지고 구석구석이 하게 되었다. 영신에게서는 하루 걸럭한 편지가 왔다. 침대 위에서 따로따로를 하다가 송엽장을 짚고 걸음발을 타게까지 되었는데 인제는 밥을 먹고도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며 의사는 좀 더 조섭을 하라고 하나 비용 관계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불일간 퇴원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뒤를 이어왔었다. 공책에다가 일기를 쓰듯이 감상을 적은 것을 떼어 보내 기도하고 이번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벌써 황천기를 밟았을 것을 살아났다는 만강의 감사와 떠나보낸 뒤의 그립고 아쉬운 정을 애틋이 적어 보낸 것이었다. 이번 편지는 퇴원을 하느라고 부산한 중에 급히 쓴 연필 글씨로 청석골의 친절한 여러 교인과 학부형들에게 에워싸여서 지금 퇴원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 사람이 있어도 이 영신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인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동혁 씨와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무한히 섭섭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일전에 서울연합회에서 백현경 씨가 전위해서 내려왔었는데 정양도 할 겸 횡빈에 있는 신학교로 가서 몇 해 동안 수학을 하도록 주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여러 해 벼르고 벼르던 유학을 하게 된 것은 기쁘지만 또다시 당신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무한히 섭섭해요. 지금 버텀 눈물이 납니다. 어수선스러워서 고만 쓰겠어요. 답장은 청석골로 월 2일 당신의 영 신동혁은 즉시 답장을 썼다. 편지가 올 때마다 간단히 회답은 하였지만 수술한 경과가 좋아서 안심도 되었고 동네 일로 심정이 쓰라려서 긴 편지는 쓰지 못하고 있었다. 영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동안에 무언중에 정이 더 깊어진 것을 깨달았고 피차의 성격이나 사랑하는 도수는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해보아야 비로소 알아지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동혁은 영신도 그렇지만 영신이가 연애하는 사람이라느니 보다도 이미 자녀까지 낳고 살아오는 아내와 같이 느껴졌다.
그만치나 미덤성스럽고 듬숙한 맛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도 남들처럼 달콤한 문구는 쓰려야 써지지가 않았다. 무사히 퇴원하신 것을 두 손을 들어 축하합니다. 즉시 뛰어가서 완쾌하신 얼굴을 대하고는 싶지만 지금 내가 떠나면 동네 일이 또 엉망으로 옥힐 것 같아서 험악한 형세가 가라앉 길을 기다리는 중이니 섭섭히 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이 외다. 유학을 가시게 된다고요? 내가 반대를 한데도 기어이 고집하고 떠나가실 줄은 알지만 신학교로 가신다니 지원한 것은 아니라도 신앙이 학문이 아닌 것은 농학사나 농학박사라야만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는지요. 하여간 건강 상태로 보아 당분간 자리를 떠나서 정양할 기회를 얻는 것은 나도 찬성한 것이지만 우리가 약속한 3개년 계획은 벌써 내년이면 마지막 해가 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몇 해를 은행나무처럼 떨어져 있게 될 모양이니 실로 앞길이 창창하고 아득하외다. 영신씨, 우리의 청춘은 동아줄로 칭칭 얽어서 어디다가 붙들어 맨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일이란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니 사업을 다하고야 결혼을 하려면 100살 1000살을 살아도 노총각의 서글픈 신세는 면하지 못하겠군요. 조선 안의 그 숱한 색시들 중에 채영신석자만 쳐다보고 눈을 꿈벅꿈벅하고 기다리는 나 자신이 못나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하루바삐 우리 둘이 생활을 같이 하고 힘을 한데 모아서 서로 용기를 돋워가며 일을 하게 돼 길을 매우 조급히 기다리고 있소이다. 며칠 틈만 얻게 되면 또 한 300리 마라톤을 하지요. 부디부디 몸을 쓰게 되었다고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부탁이에다. 당신의 영원한 보호병정 어느덧 해가 바뀌어 음력으로 정월이 되었다. 학원은 구습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방학을 했지만 명절이라 해도 계집아이들이 울긋불긋한 인조견 저고리 치마를 호사라고 입고 세배를 다닐 뿐 흰떡 한 모태 해먹는 집이 없어 떡치는 소리 대신에 여기저기 오막살이에서 너를 뛰는 소리만 떨컹떨컹하고 들린다. 항공리에는 풍물이나 장만한 것이 있어 청년들이 두드리지만 그만한 오락기관도 없는 청석골은 더 한층 쓸쓸하다. 연일 눈이 쏟아지다가 햇발이 퍼져서 땅은 질척거려 세뱃꾼들의 모처럼 얻어 입은 때때옷 뒤와 버선이 진흙투성이다. 지붕에 쌓인 눈이 고드름과 함께 추녀 끝으로 녹아내려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신은 책상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의식적으로는 센티멘털리즘을 송충이와 같이 싫어하면서도 소복을 잘못해서 건강이 전처럼 회복되지 못한 탓인지 고요한 시간만 있으면 저의 신세가 고단하고 공연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는 겨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때가 있다. 동혁씨 말다나 아까운 청춘을 이대로 늙혀서 옳은가. 인생이란 본시 이다지도 고독한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기도 하고 한숨도 짓는다. 왜 너에게는 박동혁이가 있지 않으냐. 그 튼튼하고 미덤성스러운 남자가 너의 장래를 맞지 않았느냐? 그렇다야. 그와 평생의 고락을 같이 할 약속을 하였다. 나는 그 일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나 한 몸을 그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밥을 얻어 먹고 옷을 얻어 입고 자녀를 낳아주기 위한 결혼을 꿈꾸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이 된데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 현실에 처한 조선의 인텔리 여성으로서 따로이 해야만 할 사업이 있다. 결혼이 그 사업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청산과부처럼 미스 펠링스처럼 독신으로 늙어야만 한다. 그러나 외로운 것을 어찌하나. 이다지도 지양 없이 헤매는 마음을 어디다가 붙들어 맨단 말이냐. 너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으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불러왔고 그의 독생자에게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웠고
가장 어려울 때와 괴로울 때에 주를 부르며 아침 저녁 기도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나 인제 와서는 무용한 그네들을 믿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람을 믿고 싶다. 육안으로 보이는 좀 더 똑똑한 것, 확실한 것, 즉 과학을 믿고 싶다. 직접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정비례로 그 효과를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영신은 마음속의 문답을 제 귀로 들을수록 생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는 퇴원을 한 후에 달포나 누웠다 일어나 보니 학원 일은 청년들만 맡겨놓아서 뒤죽박죽이다. 그 밖에도 부인들의 모임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 그네들의 손으로 자취를 해나가려면 아직도 2, 3년 동안은 열심으로 지도를 해주어야만 될 것 같다. 영신은 더 누웠을 수가 없었다. 몸을 조금만 과히 움직이면 수술한 자리가 당기고 아픈 것을 억지로 참고 하루 몇 차례씩 학원으로 오르내렸다. 이것저것 분별을 하고 돌아다니려면 자연히 운동이 과도하게 되고 따라서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도록 필요하였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쨌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볼 일이다. 하면서도 타고난 그의 성격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한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눈 딱 감고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나만한 지식으로 남을 지도한다는 것부터 대담하였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다시 한번 청석고를 떠날 결심을 하였다. 동혁 씨는 왜 온다 하고 선문만 놓고 아니 올까?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서울서 노자가 오는 대로 음력 보름께쯤 떠날 예정이니 그 안에 꼭 와달라고 편지를 썼다. 다시 한번 만나서 전후 일을 의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동안 기천이는 장근 2달째나 누워 있었다.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타동에 나가서 양반 자세를 하다가 임자를 톡톡히 만나서 졸경을 쳤는데 골통이 깨어지고 가슴에 담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음력 과세를 하였다. 회장이 된 첫 번 행세를 하려고 제 동네에서는 못해도 저도 돈 10원이나 기부를 한 읍내 소방조 출초식에 참례를 했다가 술이 엉망진창으로 취해서 밤중에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신장로가에 있는 주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계집이라면 회를 치려고 드는 기천은 그 주막 갈보의 소위 낮음 이상이었다. 술김에 더욱 아나무인이 된 기천은 제가 맡아 놓은 계집이라 기침도 아니하고 방문을 펄썩 열었다. 허술하게 박은 돌조기가 떨어지면서 문은 덜커덩 열렸다. 방 안은 캄캄하다. 옥화야. 대답이 없다. 기천은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서며 성냥불을 확 켰다. 옥화란 계집은 발가벗은 몸을 불에 데인 버러지처럼 옴츠러뜨리는데 커다란 버선발이 이불 밖으로 쑥 비어져 나왔다. 동시에 만경을 한 듯한 기천의 눈에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누구냐? 소리를 바락 지르며 이불을 획 벗겼다. 이놈아, 넌 누구냐? 감대가 사납게 생긴 사내는 벌떡 일어났다. 기천은 그자의 얼굴을 보고 이놈, 너 용준이 아니냐? 발치컨 놈 같으니라고. 너 이놈 양반을 못 알아보고 내가 댕기는 집인 줄 뻔히 알면서 이 죽일 놈 같으니. 기천의 구둣발길은 대뜸 용준이라고 불린 사내의 허구리를 걷어찼다. 그 다음 순간 기천의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하였다. 따귀를 한 대 되게 얻어맞고 정신이 아뜩해서 쓰러지는 것을 그 왁살스러이 생긴 사내는 요 놈아, 술 파는 계집 거정 다 내 계집이냐? 타동에 와서도 양반 행세를 해. 너 요놈의 법이 이 어따가 발길질을 허는 거냐? 하고 호통을 하더니 아무튼 잘 만났다. 양반의 몸뚱이엔 매가 튈 줄 아느냐? 하고 기천의 멱살을 바싹 축혀잡고 컴컴한 마당으로 끌고 나가더니 너 요놈의 새끼, 내 놈의 집 머슴살이 3년에 사경도 다 못 찾아 먹고 내게 얻어맞고서 쫓겨난 내다. 어디 너 좀 견뎌봐라.
하고 마른 정강이를 장작 개비로 베고 발딱 잡아뜨려 놓고는 발뒤꿈치로 가슴을 사무치 밟았다. 기천은 한마디 못하고 꽥 거리며 죽도록 얻어맞는 것을 계집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간신히 뜯어말렸다. 용준이는 3대째 강도산에 행랑살이를 하다가 원사가 불공하다고 기천에게 작대기 찜질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 원한을 품고 잔뜩 앙심을 먹고 벼르는 판에 외나무 다리에서 호되게 걸려들었던 것이다. 기천은 아주 초죽음이 되었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저희 집으로 기어들었다. 머슴놈에게 얻어맞은 닭이는 창피해서 취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봉변을 했다. 고 꾸며 대고 산골을 캐어오너라 약을 지어오너라 하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분한 생각을 하면 용준이란 놈의 배를 가르고 간을 날로 씹어도 시원치 않겠지만 창피한 소문이 날까 보아 단골 버릇인 고소도 못하고 속으로만 꽁꽁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온 동네는커녕 읍내까지도 쫙 퍼져서 아이고 잘코산이나 그래도 뼈다귀는 추다렸던가 하고 고소해서들 하는 소리를 제 귀로만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면역소의 지휘로 음력 대보름날을 기회삼아 항공리 진흥회의 발회식을 열게 되었다. 낮에는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갑산이와 동화는 회관의 열쇠를 내놓지 않았다. 발회식만 할 테니 임시로 빌려달라고 기천이가 사람을 줄달아 보내도 천만의인 말씀이라 구여쩌라 하고 끝끝내 버티었다. 기천이가 읍내로 장거리로 돌아다니며 우리 항공리 진흥관만은 미상불 다른 동네에 부럽지 않게 미리 지어 놓았다고 제 손으로 짓기나 한 것처럼 생색을 뿌옇게 내는 것이 깨물어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던 것이다. 집에서 형제가 가마니를 치고 있던 동혁은 틈틈이 손을 쉬고 눈을 딱 감고는 대세를 살펴보았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군. 양당간에 규정을 지어야지 하고는 예 동화야 하고 아우를 넌지시 불렀다. 너 인제 고만 회관 열쇠를 내놔라. 누구한테든지 저희 주장을 굽혀선 못 쓰지만 일이란 그때 형편을 봐서 임시 변통을 허는 수도 있어야지 너무 곧이곧대로만 나가면 되레 옥히는 경우가 있느니라. 하고 타일러도 동화는 머리를 끄덕이지 않는다. 넌 날더러 물렁 팥죽이라고 별명을 짓지만 형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들어봐라. 입대까지는 우리 청년들 12사람만이 단합해서 일을 해오지 않았니? 헌일도 없다만. 그런데 이번엔 기회가 좋으니 우리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김에 우리의 운동하는 범위를 훨씬 넓혀서 한번 큼직하게 활동을 해보자꾸나. 인심이 우리한테로 쏠릴 건 정원 이치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로 될 게 아니냐. 진흥회란 무슨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저 일종의 자치기관 비슷한 게니까 웬만한 일은 우리 손으로 다 할 수가 있단 말이다. 아무튼 강기천이 한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다투는 동안에 동네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애를 써서 지은 회관도 우리 맘대로 쓰지를 못하니 실상은 우리의 손해지 뭐냐. 그러니 모든 걸 형한테 맡기고 문을 열어놔라. 잘 질 줄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길 줄도 안단다. 하고 진심으로 권하였다. 동화는 그제야 마지못해서 난 몰루. 성님 거정 아마 맘이 변했나 보오. 하고 갑산이와 번차례로 차고 다니던 열쇠를 끌어서 기직 바닥에다가 퉁명스러이 던졌다. 저녁 때에야 회관문은 열렸다. 연합진흥회장인 면장과 협의원들과 주재소에서 부장이 나오고 금융조합 이사며 근처의 이른바 유력자들이 상좌에 버티고 앉았다. 항공리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매호에 한 사람씩 호주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상투는 거진 다 잘났지만 색의를 장려한다고 면석이들이 장거리나 신장로에서 흰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잉크나 먹물을 끼 얹기 때문에 미처 흰 두루마기에 물감을 들여
입지 못한 사람은 핑계 김에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도 대동의 큰 회합이니만치 회관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기천이는 맨 나중에 단장을 짚고 귀염귀염 올라왔다. 그 푼더분하지 못하게 생긴 얼굴은 노란 꽃이 피었는데 머슴에게 얻어맞은 자리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결리는지 몇 발자국 걷다가는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안간힘을 쓰며 낙태한 고양이 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면장과 기타 공직자에게 최경례를 하듯이 허리를 굽히는 것은 물론 동민들이 인사를 하면 전에 없이 은근하게 답례를 하고 그 중에도 말마디나 할 만한 사람에게는 얄궂은 추파까지 던진다. 희천이가 맨 앞줄에 가 앉아 구석에 한 덩이로 뭉쳐 앉은 회원들의 눈은 빛났다. 희천의 사촌인 구장이 개회사를 하고 면장이 일어서서 진흥회의 필요와 역사와 또는 사명을 거진 1시간 동안이나 늘어놓은 뒤에 순서를 따라 회장을 선거하는데 이르렀다. 임시의 장인 구장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새로 창립된 우리 동네 진흥회를 대표할 회장을 선거하겠소. 물론 연령이라든지 이력이나 재산 같을 것을 보아 회장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을 선거할 줄 믿는 바요. 하고 저희 사촌형을 곁눈으로 흘겨보며 자, 그럼 간단하게 호명을 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동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묻는다. 그러나 농우회의 회원들밖에는 호명이라든지 거수라든지 하는 말조차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신중히 선거할 필요가 있으니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시다. 하고 동혁이가 일어서며 반대를 하는 동시에 동의를 하였다. 찬성 이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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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이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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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일어났다. 구장이 기천의 이름을 부르고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기천의 면전이라 속으로는 마땅치 않으면서도 면에 못 이겨 남의 뒤를 따라 손을 들게 될 것을 상상한 까닭이다. 동혁이 자신은 결코 경쟁자는 아니면서도 정말 민심이 어느 편으로 돌아가나 그것을 참고로 보려는 것이었다. 또는 기천이가 전례 없이 정초라고 동리에 모모한 사람을 불러다가 코드를 꼴도록 술을 먹였고 이러한 수단까지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섣달 대목에 기천의 집의 20원을 주마에도 아니 판 큰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연불이 빠져서 죽었다. 저희 집에서는 꺼림칙하다고 먹는 사람이 없고 장거리의 육지기를 불러다 팔려니 죽은 고기라고 단돈 5원도 보려고 들지를 않는다. 기천은 큰 손해를 보아서 입맛은 썼으나 썩어가는 고기를 처치할 것을 곰곰 생각하던 끝에 묘안을 얻고 무릎을 탁 쳤다. 그날 저녁 동네의 60 이상 된 노인이 있는 집에는 죽은 지 이틀이나 되어서 검푸르게 빛변한 돼지고기가 2근 혹은 3근씩이나 세찬이란 명목으로 배달되었다. 북어 한 쾌 못하고 과세를 하는 그네들에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데도 대필로 쓴 사람이 많았다. 여러 해 가르쳐서 한곡리 아이들은 남녀를 물러나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거진 하나도 없게 되었건만 어른들은 반수 이상이 개통문에 제 이름을 쓴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다. 매우 긴장된 공기 가운데 개표를 하게 되었다. 투표된 점수를 적어들고 이름을 부르는 구장의 손과 입은 함께 떨렸다. 강기천 씨 67점. 손톱 여물을 썰고 앉았던 기천의 얼굴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안심의 미소가 살짝 지나갔다. 박동혁 씨 38점. 하고 나서 이 나머지는 몇 점씩 되지 않으니까 읽지 않겠소. 하고 구장은 목소리를 높여 투표한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러분의 추천으로 당면의 면협의원이요 금융조합 감사요 학교 비평의원인 강기천 씨가 절대 다수로 우리 한곡리 진흥회의 회장이 되셔소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다. 내빈들 측에서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혁은 의미 깊은 미소를 띠고 앉아서 박수하는 광경을 바라다보는데 반대요.
썩은 돼지고기가 투표를 헌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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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투표가 많어도 그건 무효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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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잡이 있소. 동화와 정득이가 번차례로 일어서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고함을 지른다. 회관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은 농우회원들이 몰려 앉은 대로 쏠렸다. 기천도 그 편을 힐끔 돌려다보는데 동혁은 어느 틈에 아우의 곁으로 갔다. 동화는 눈을 부릅뜨고 더 한층 흥분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 동네에 사람이 귀하기로서니 고리대 금업자가 아니면 회장감이 없단 말이요? 주막거리 갈보년하고 상관을 하다가 머슴 놈한테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형에게 입을 틀어막히듯 해서 말끝을 맺지 못하며 주저앉는다. 동혁은 아우의 내두르는 팔을 잡아 누르고 무엇라고 귓속말을 하다가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동화는 뻗띵기다 못해 끌려나가면서도 너 이놈 어디 회장 노릇을 해먹나 두고 보자. 이건 우리 회관이다. 피땀을 흘리며 지은 집이야. 하고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기천의 얼굴은 노래졌다 하얘졌다 한다. 장내는 수성수성하고 살기가 떠도는데 구장은 여러분 조용하시오. 성치 못한 사람의 말을 탄할 게 없소이다. 하고 내빈들의 긴장된 얼굴을 둘러보며 연방 허리를 굽힌다. 동혁은 갑산이와 정득이를 불러내어 이 사람들아 혈기를 부릴 자리가 아니야. 어서 나가서 동화가 또 못 들어오게 붙들고 있게 하고 엄중히 명령을 한 뒤에 다시 회관으로 들어갔다. 기천은 여러 사람에게 눈총을 맞아서 얼굴 가죽이 따가운 듯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가 발딱 일어서 더니 온 동리에 미친놈이 있어서 창피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몸이 불편해서 먼저 실례합니다. 하고 내빈석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는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앞에 앉은 사람을 떠다밀며 나간다. 아, 어딜 가세요? 교오상, 왜 이러시오? 어서 이리 와 앉으시지요. 주책 없는 젊은 것들의 함부로 짓거리는 말에 개개할 게 있소? 하고 면장과 구장은 기천의 소매를 끌어들인다. 기천은 내가 이까지 진흥회장을 하고 싶댔소. 불러다 앉혀놓고 욕을 베니 온 그런 발칙한 놈들이 하고 한사코 뿌리치는 체하는 것을 자, 두말 마루. 지금부터 교오상이 회장이 됐으니 여건들이나 선거를 허시오. 하고 면장은 명령하듯 하고 회장석에다 기천을 앉혔다. 기천은 마지못해서 붙들려 들어온 체하면서도 독을 못 이겨 새근새근한다. 동혁이도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기천의 하는 꼴을 바라다 보았다. 유력한 편의 지지로 기천은 몇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하고 회장의 자리로 나갔다. 에헴 에헴 하는 밭은 기침 소리는 염소라고 별명을 듣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다. 에헤 본인이 박학천식임을 불구하고 회장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전혀 여러 동민이 자별히 애호해주는 덕택인 줄 아오. 굳이 사퇴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의 호의를 어기는 것 같아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오. 미력 하나마 앞으로는 관청에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 전력하겠으니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오. 새로운 회장이 일장의 인사를 베푼 후 금융조합 이사며 군석이와 기타 내빈들의 이러니만치 저러니만큼씩의 형식적인 축사가 끝났다. 여권 선거에 들어가 동혁은 차점인 관계로 부회장 겸 서기로 지명이 되었다. 그러나 동혁은 나이도 젊고 강씨처럼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이력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사퇴를 하였다. 서기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 회관을 같이 지은 농우회의 회원 12명을 전부 여권으로 뽑아주지 아니하면 나 홀로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해서 기어이 농우회 회원들이 실제로 일을 할 여권의 대다수를 점령하게 되었다.
오직 동화가 역원이 되는 것만은 회장과 구장이 극력으로 반대를 하여서 보류하기로 되었고 늙은 축에는 교풍부장 같은 직함을 떼어 맡겼다. 회가 흐지부지 끝이 날 무렵에야 동혁은 서기석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원들의 박수 소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대동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신 계제에 잠시 몇 마디 여쭈어 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위풍이 있는 동작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은 기천의 존재가 납작해질 만치나 동혁의 윤곽은 큼직하였다.